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권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주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은 20살의 꿈 제주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한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행사는 특별 세션, 문화세션 1, 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이니까요.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도착을 못 하셨군요. 네, 이렇게 오늘 내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다음은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춘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도청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벌써 20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재단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만한 조직과 이만한 그 사업 규모로 성장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이 섬의 중심축으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도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제주 예술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이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희 의원입니다. 네, 20살의 꿈 제주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20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거 보면서 포럼을 보면서 나의 20살의 꿈은 무엇이었나 나의 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어엿한 20세 성년이 나이에 접어들어 조직과 운영 면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꾸고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이 문화재단 설립 18년, 부산문화재단이 13년, 그다음 대전문화예술재단이 11년, 광주문화예술재단이 10년에 비하면 앞선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은 도내 문화예술에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향후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광역 단위 재단으로서 제주문화예술의 섬이라는 지향 목표를 위해서 제주의 문화예술에서 역할과 정립과 건전한 조직 문화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역량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재단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을 통해 더욱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황원 대표님.
내빈 및 참석자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으로를 응원하면서 화이팅 포즈를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이팅! 네, 그리고 20주년입니다.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 손가락 하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하트.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패널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른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주년을 기념하는 20살의 꿈, 제주문화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인트로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세요. 제주도의 자연이 변화할 때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꿈도 함께 꽃을 피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주도의 시간과 함께 지나온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2001년 4월 25일 첫 발걸음을 내딛고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의 섬 제주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민 가까이에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한 걸음. 도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섬 제주라는 미션으로 참여와 소통, 연결과 공존, 포용과 혁신, 핵심 가치를 지향합니다. 문화예술의 섬 제주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실천을 이어갑니다. 예술 공간 이야, 예술 창작과 예술 치유를 위한 공간. 산지천 갤러리,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시 공간. 예술곳 산양, 제주도 서부권의 문화예술 허브. 김만덕 객주, 거상 김만덕의 삶이 녹아든 공간. 문화예술의 섬 제주, 문화와 세상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문화와 미래를 잇고 연결 지향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문화의 바람, 그리고 함께 그려갈 미래. 제주도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제주 문화예술의 섬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상상하고 함께 실천하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섬 제주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20년간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입니다. 네, 오늘 재단 창립 2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 재단과 제주문화예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제주문화예술 포럼에 예술선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주는 오래된 역사를 통해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소중한 지역입니다. 이런 제주에서 문화예술 지원과 정책 생산을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의미와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정말 많은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제 칭찬받을 일도 있고 꾸중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재단의 20년간의 활동을 짚어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향후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창조적인 활동이 밑받침되어야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도시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창조 계급이 우리 문화예술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음껏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재단의 미래와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위해 오늘 아낌없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션은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총 5분의 패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션의 좌장은 이선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한국예총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종헌 제주민예총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수열 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호진 문화정책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특별 세션은 총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성영 회장님과 이종영 이사장님의 발제를 듣고 나서 종합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한국예총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님이 예술인들에게 다가온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면이 바뀌어야죠. 그냥 해.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술인들에게 다가온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김선영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전 인류에게 아주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쳤고 또 이렇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예술인들은 이제 감정을 증폭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고 또 미래 환경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모자란 고민이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방향으로 제주 예총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코로나 발병 이전에는 모든 행사가 오프라인 행사로 주를 이루었고
비대면 행사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발병 후에 현재는 이게 문화 기반 시설은 이제 거의 다 휴관이 되었고, 대면 이렇게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이런 온라인 비대면 콘텐츠가 아주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오프라인 행사가 열려도 그거 자체는 좌석 간의 거리 두기로 제한적으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코로나 극복 이후는 아마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경험한 독자들이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 대면과 이런 스마트폰에 참여한 축제에 했던 예술인들은 축제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행히 제주 예총은 코로나19가 흉흉했던 작년에 제59회 탐나문화제를 큰 문제 없이 치러냈습니다. 개막식 당시에는 홀로그램과 우리 영상 기법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고, 또 찾아가는 탐나문화제는 도민들의 도민들의 요청에 따라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예약제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복주맹기를 운영을 해가지고요, 우리 거인 설화에 나오는 설문대 할망과 또한 우리 제주의 대표적인 해녀, 또 우리 목가나제 목사 이런 분들의 페이퍼 토이를 만들어서 집에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 그러면 2021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오프라인 융합적 행사를 이 방향성을 추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디어룸과 DB 구축입니다. 우리 예총 소속 단체 외에도 우리 제주도 내의 예술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포트폴리오를 받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DBR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예총의 축제나 아니면 행사의 의도가 맞는 경우에는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무대에 설 기회와 예술인들이 공연과 작품 등을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도내 예술인들에게 코로나19로 잃어버렸던 무대를 예전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의 바람은 우리 이제 전국적인 예술인들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럼 제주 예총의 비전은 우리 제주의 독특한 문화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립된 섬의 특성 속에서 우리 18,000의 신과 우리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간직한 도시 국가의 형태는 아직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는 이렇게 좋은 식재료와 좋은 향신료를 가지고 있는 주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좋은 식재료와 또 좋은 향신료를 요리사가 다양한 시도와 또한 도전을 하여야만 근사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화와 우리 천년의 역사는 작가와 아티스트들의 재창작, 또 오마주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현재의 독자들에게 매력적인 작품과 상품, 콘텐츠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캐릭터 중 하나인 이 구미호 같은 경우, 어떤 짐승은 생김새가 여우 같은데
9개의 꼬리가 있고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와 같고 사람들을 잘 잡아먹는다. 이런 문구는 산해경중 남산경에 나오는 한 2줄짜리의 글에서 이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수많은 작가들이 오랜 창작 기간을 통해서 이게 오마주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작가들 속에서 이러한 캐릭터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숙제적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예로 이제 우리 북유럽의 번개의 신이죠. 1963년도부터 만화에 연재됐던 이제 어벤져스 속에서 현재도 아주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에다가 이제 생명력을 얻었고 영화까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콘텐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화 속의 기록과 많은 부분들이 작가의 상상력과 결합을 해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주 예총의 역할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리 제주 예총에는 11개의 단체에 수많은 창작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장성이 큰 문학과 소설, 만화, 이미지를 시작을 해서 창작과 상상의 영역, 그것은 이제 신화와 역사를 점차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또 어려서부터도 우리 이 신화와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사회에서는 이제 실험적이지 않고 반복적이면서 이렇게 지루한 일들은 결국 AI나 편리한 도구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 예술인들은 언제나 대중보다 앞서서 실험적인 부분을 시도를 하고 대중들한테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여는 존재들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한 이야기를 구체화시키고 캐릭터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고 감정과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선물로 줍니다. 미래의 가장 유용한 자원이자 핵심 인력은 창작자와 예술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는 그런 미래 인재들에게 수많은 모티브를 던져줄 수 있는 인문학적인 자원을 갖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 예총의 미래는 제주를 창작자 예술인들의 요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제주를 칭할 때 예술인들의 낙원, 모티브의 섬, 영감의 섬, 이야기가 가득한 섬, 흥미로운 섬,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제주 예총은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요거를 하는 거를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제주민예총 이사장님의 발제인데요. 제주민예총의 활동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영입니다. 먼저 그 재단 창립, 성년 20살이 된 거를 축하드리고요. 또 그것을 계기로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그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으므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최대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민예총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주민예총은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시죠. 네. 제주민예총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목표랄지 가치,
몇 가지로 이렇게 대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주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개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화예술의 언어로 표현하고 대중들과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따라서 제주의 가치를 담은 문화 정책을 제안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들 구성원 전부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예술인들의 권익을 옹호를 하는 그런 복지를 실현하고, 이 개별 예술가들은 사실 얘기를 하고 싶어도 통로가 없어서 그 본인들의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주민예총은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도 충실히 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민예총은 제주의 전통과 역사, 제주의 가치를 담은 문화예술을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러한 전통과 가치가 세대를 전승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좌표를 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단체 연역입니다. 1994년도에 창립이 되는데요. 이 앞서 1987년도에 6월 항쟁 이후에 그 전국에서 다양하게 분출됐던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사실은 예술계에도 그대로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뜻있는 그 전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해가지고 탄생한 것이 한국민예총입니다. 따라서 제주에서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했던 여러분들,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1994년도에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제주도 지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2012년도에 한국민예총이 각 지역별로 개별 독립단체로 독립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서 제주민족예술인 총연합으로 단체명을 변경했습니다. 이 시기에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요. 다시 2016년도에 들어서 보다 좀 더 기억하고 싶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제주민예총으로 명칭 변경이 됐습니다. 단체 현황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체에는 약 5개의 각 장르별 단체가 있고요. 그 이외에 제주민예총으로 전환되면서 단체뿐만이 아니고 개인 예술 활동가들도 이렇게 저희들이 봐드려서 개인 회원, 단체 회원을 제외하고 개인 회원이 약 150명 정도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 방향입니다. 앞서 그 민예총이 추구하고 있는 예술적 목표와도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건데요. 일단 주체적인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주 활동 방향입니다. 따라서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개성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 제주민예총이 역점을 가지고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것은 역시 4.3입니다. 제주 4.3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화두를 어떻게 예술적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도민사회에 전달하고 또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환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고민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고민과 탐색은 계속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화정책 제안 및 발전적 제안 마련을 위한 사업. 저희 민예총은 그러니까 예술단체는 예총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일단 그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견제, 감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일방적으로 그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오는 그런 그 일방적인 지시 이런 것보다도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예술 정책이라든가 그 시행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민예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술인의 권익을 옹호하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이건 뭐 이재총뿐만이 아니고 예총, 문화예술재단 이런 그 동네 여러 단체들이 2인 삼각 하는 것처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야 될 예술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의 역점 사업은 크게 4갈래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사업이 있고요, 예술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지역 사업이 이제 관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정책 사업,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들을 연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주요 사업은 이렇게 지금 포스터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탐나고 깊은 군놀이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4.3 전야제 또 역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올해는 이제 신축항쟁 1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주 4.3의 정신과 그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항쟁, 저항의 정신인 신축항쟁의 장구 정신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도민들에게 조금 더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대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신축항쟁과 관련된 4.3 예술 제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상생굿이 있고요. 그래서 저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신축항쟁 110주년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술로 제지탐닉이나 청소년 평화학교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또 하나 방점을 찍는 대도민과 접촉 사업들입니다. 인문학적 소양이라든가 제주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좀 도민사회에 널리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모색을 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주요 사업 방향은 그냥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예술인들이 이제 그 고통을 받고 계시고 그 고통을 또 분담을 하고 계시죠. 어쨌거나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현안이 발생하면은 즉각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예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으로 스며들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한때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발표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게 청중이 없고 독자가 없고 관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규모의 무대도 중요하고 그런 발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으로는 제주의 여러 지역에 스며들어서 저희들이 예술가들이 많게는 한 10명 아니면 적으면 한두 분의 예술가라도 충분히 어떤 이런 스며드는 작업, 그래서 지역과 예술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미마을 이렇게 마을 꾸미기 사업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그 고민의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다 100% 진행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저희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역으로 예술인들이 스며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예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예술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의 협업 강화.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닌데요. 사실은 예총이나 제주 민예총이 독자적인 예술적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경쟁 관계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다소 서로 그동안에 네트워크, 소통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반성.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지금 재단이 만들어 주셨는데, 재단의 이런 움직임들도 사실은 어쩌면은 협업을 강화하기 시킨 이제 모색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하고요. 단체끼리가 이제 안 되면은 문화예술재단이 좀 주도적으로 어떤 좀 판을 깔아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도내예술인들이 뭔가 하나의 이벤트를 보여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에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민예총이 추구해야 될,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예술 작업을 통한 제주 4.3의 정명 찾기입니다. 4.3이 원래 73주년이 돼 있고 이제 금방 80주년이 되고 또 세월이 좀 흐르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제주 4.3이 가지고 있는 그 비극성의 한몰드에 있기보다는 정말로 후세들에게 제주 4.3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어떤 의미로 전승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탐나국 입힌굿이라고 하는 이해총의 대표 행사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더 좀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작업들도 이제 같이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한 지역 문화 정책 및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 좀 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은 작년 원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예술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시급하게 저희들의 의견을 행정이라든가 도의회 이런 데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 지역이 예술 생태계가 지금 건강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만일에 스스로 자문해 본다면은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여기서 안 드리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예술 생태계가 보다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술인의 권익공헌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진예술가 발굴을 위한 문화예술계 재변 확대 및 세대 교체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축 이렇게 좀 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요. 다음 미래 세대를 우리가 발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총이나 미예총이나 1세대 예술가들이 이제 거의 원로급이 돼가지고 활동 무대에서 퇴진한 상태입니다. 무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한테 있냐.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요. 정책이 아무리 좋고 예술적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술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그 새로운 피로 예술의 현장이 수혈되지 않으면은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서 노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 그러면은 요즘 청년 세대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바쁘고 취직하기 바쁘고요. 예전처럼 그 예술에 내가 좀 투신해서 종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자, 그 지원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소중한데 그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주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과연 건강한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마나 지금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는 문화예술재단 제주예총, 제주민예총이 공히 다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보다 그 건강한 그리고 새로운 감각의 그런 그 예술적 그 열망을 가진 그 젊은 예술가들이 보다 더 많이 이 예술판에 좀 결합을 해가지고 서로 호흡하고 또 그러면서 그 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예술적 욕구에 이렇게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주민예총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민예총 이종형 이사장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제주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종합토론은 이선아 차장님의 진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뭐 그 다 같이 들었지만 일단 제주예총 우리 김선영 회장께서는 그
예술인들에게 다가온 변화의 시작점이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그 타이밍이 아닌가. 그리고 이 타이밍에 우리는 제주만의 강점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개해 주셨고요. 또 우리 그 제주민예총의 이종영 이사장께서는 제주민예총의 그 목표와 그동안에 그 역점 두었던 사업들, 그리고 지금 미래 비전으로 내세운 것들 중에 이제 그 지역 골목에 이제 문화를 스며드는 운동을 전개하자. 그리고 세대 교체를 위한 그 소통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그 이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그 문제 제기가 지금 우리들이 그 특별 세션의 주제인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에 대한 그 해답을 사실은 첫 발제에서부터 두 분이 그 화두를 던져 주셨어요. 이제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토론자 분들의 이 발제의 그 기반 아래 또 우리 제주도에서 문화 정책을 입안하시는 그 대표성을 가진 행정의 그 문화 정책의 대표자와 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현재 그 문화예술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보다도 초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장을 맡으신 그 선배로서 제주의 그 문화예술섬의 초기 정책을 또 입안해 주셨어요. 우리 김수열 전 제주도 문화예술위원장께서 먼저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두 분의 발제를 듣고 2021년 그리고 이 코로나 와중에 제주도는 어떠한 문화의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를 먼저 제가 공통 질문에는 미리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섬의 위원장도 하셨고 또 이제 많은 활동을 또 하셨던 분으로서 2021년 이 타이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문화예술의 그 예총과 재단 그리고 민예총 이런 어떤 기관들 그리고 예술인들의 어떤 필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수열입니다. 그 두 분 예총회장님하고 민예총회장님의 그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먼저 이거 저 재단 2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저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10주년 때도 이런 식의 그 세션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어떻게 참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장 중심이 돼서 얘기되었던 게 뭐냐면은 재단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는데 오늘은 특별 세션으로 이렇게 두 양대 문화예술 단체 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어서 오히려 상당히 좀 많이 재단이 그 앞을 잘 내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 두 분이서 하는 공통된 얘기를 저는 재단이든 행정이든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식이든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 중에 뭐 이사회라고 하는 구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서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공식적인 논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예술가들의 단체인 예총과 민예총, 그 다음에 재단, 그 다음에 도 이런 분들이 모이는 원탁회의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든 아니면 상시적으로든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시간 낭비와 재정 낭비를 가능한 한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재단이 거기서 중심이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재단이 자기의 모습을 찾아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제 예총회장님 발표 중에 뭐 제가 뭐 예총은 거기에 회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언론을 통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예술가 조직이든 간에 어떤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예술가 조직 단체로서 어떤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뭐 탐나문화재라든지 이런 데서 자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어서 아, 참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이 좀 싫은 소리, 아픈 소리가 좀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그 문화예술 단체 또는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비대면 시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뭐 같이 얘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문화예술인에게만 재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전 국민이고 전 세계적인 것이고 그런데 저가 이거 잘못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가 그룹이든 모든 사람이든 다 이게 또 영세하거나 약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예술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예술가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청년층의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좀 어른이 되신 예술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재단이나 이런 쪽에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총이나 민예총과의 원탁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한 지원 시스템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보다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그런 어떤 힘겹게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도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또한 문화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진짜 재단이든 행정은 예술가들을 어떻게든 일도 세워가지고 그분들로 그 예술가들로 하여금 도민들을 예술로 위안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좀 많이 검토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족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우리 초대 제주도 문화예술위원장이셔서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은 클로징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늦었지만 재단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는 것만큼 20주년이 되었으니 이제 성인이어서 재단이 조금은 이제 철이 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저 역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받으실 준비 되었나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총은 60주년이 됐죠. 그리고 지금 민예총은 28주년이 됐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젊은 분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참여와 소통이라고 하는 그 재단의 가치를 놓고 첫 세션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드디어 철이 들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사실은 초기에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은 미미했어요. 하지만 2017년 이제 저희 그 도정의 목표가 문화라고 하는 도정의 목표가 들어오고 문화예술섬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들어오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제 아주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직원 수도 늘고 또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왔는데 그들이 과거의 숙제에 어쩌면 매여 있지 않았는가 해서 21세기와 그리고 2021년과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감이 왔을 때 어른이 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첫 무대가 오늘의 이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60주년을 맞은 예총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 것이며 28주년이 된 또 민예총은 이 부분에 대한 또
그 자기만의 리그라고 하는 또 외로운 문화 실험을 해야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은 더욱더 노력할 자세가 되어 있지요. 대답을 두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노출이 된 거예요. 각자만의 공간에서 제주인을 위한 그리고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이 제주도를 문화예술섬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문화 공장을 가동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그 정책을 위반하는 제주도의 문화 정책을 위반하는 그 주무 부서의 그 브레인팀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팀의 우리 홍호진 팀장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재단 20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주도의 그 문화예술 정책은 제주에 어울리는 문화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그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으로 해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해 갖고 저희들이 6대 전략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두 번째 제주 문화 브랜드 세계화, 세 번째가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 그리고 네 번째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다섯 번째 제주의 독특한 문화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여섯 번째 종교 문화 가치의 발굴 및 활용으로 해서 전략 과제로 지금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로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도 문화예술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고,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과 교류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문화의 역량과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문화재정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2%가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저희 자치단체는 3%를 목표로 해서 지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3%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단한 겁니다. 3%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제주도의 문화 예술인들 그리고 제주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제주도 예산 거의 이렇게 6조가 넘는 거의 7조에 이르죠. 거기에 이제 3%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 문화정책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향이 아니라 그게 완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고 국장님 계시던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사실 이렇게 예산이 오고 촘촘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전업 작가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예술은 자기만의 방에서 이제 나온다. 이게 버지니아 울프의 명언 아닙니까? 하지만 자기만의 방에서 예술을 하지만 빵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이제 생활인의 기본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주도에 제주 예총 같은 경우 특히 11개 단체가 서귀포 지회까지 포함되어 있고 사실 회원수로는 거의 5만여 명이 넘어요. 그렇다게 되면 제주도의 문화 예술인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고 있거든요. 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그 도움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예총의 김선영 회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저희들이 또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될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앞서 전에 이제 발표하기 전에 우리 문화예술재단 20주년 축하가 조금 늦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한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총의 제주 예총의 행사는 우리 연합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잃었던 무대를 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주예총에서 행사하는 이런 축제와 또 이런 공연들을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진행 중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재단과 제주예총과 우리 민예총이 합심해서 어떤 지금 기획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드 코로나를 가는 같이 이런 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문화가 개방이 안 되고 이쪽에다 저쪽에다 하는 게 아닌 누구나 같이 제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저희 예총에서 행사하는 그 축제와 거기에 의도가 맞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사와 축제를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아까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그 세 단체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 우리 제주 지역의 모든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 무대를 설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흔쾌히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앞서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기적인 대책을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예산 증액을 얘기하셨는데 이 행사를 하든지 실행을 하려면 예산이 꼭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준비하는 거에 최대한 노력으로 열심히 우리 예술 문화인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김선영 회장께서는 이제 33대 제주 예총 회장이세요. 근데 1978년에 우리 제주도의 여성운동 선각자죠. 고수선 여사라고 여사님이 그 제주예총 회장님을 사실은 명예직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40년 만에 21세기 여성의 시대 정신에 맞게 우리 김선영 회장께서 제주 예총을 이끄시면서 사실은 탐남문화재 예산도 이렇게 많이 제가 알기로는 증액이 되었고 또 발로 뛰시는 그 예총 살림을 하고 계십니다. 격려의 박수 좀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특별 세션의 의도는 참여와 소통입니다. 타이틀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 사실은 문화 생태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비전을 자문을 받는 형태이지만 제가 이 문화예술섬 포럼의 컨셉을 좀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보니까는 제주 문화예술의 플랫폼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소통하여서 재단이 이 플랫폼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임무, 자기 사명감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특별 세션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풀어놨으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야 뒤늦게 철이 든 20살이 되어서 세상에 눈을 뜨고 또 자신의 역할을 잘하고 싶은 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그동안에 많은 문화 실험을 해오셨잖아요. 특히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역사를 문화예술의 화려한 축제로 풀어내는 실험을 하셨고
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소외된 자들의 몸짓을 이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가는 것까지도 이제 실험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제도권의 문화 정책이거나 또 제도권으로 올려야 될 문화 브랜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민요총에서 재단에 좀 바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직책을 내려놓으면은 예술을 하는 예술가의 입장에서 재단에 바라는 점들, 우리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오늘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나오는 발표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 제주의 인구 한 명당 문화 관련 예산이 48만 9,800원, 약 5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국에서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약 평균 4.8배 규모라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도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느냐? 그렇죠.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는 문화 관련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체감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에 던진다라고 하면은 그 답변은 그렇게 썩 이렇게 명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재단에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현장 예술인들에게 바로 체감되지 않으면은 그 효과가 반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표본을 좀 만들어가지고요. 뭐 그 의견 정피를 하는 뭐 그 여론조사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제주도 문화예술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지고 재단을 응원하는 이를테면은 재단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원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동안 그런 노력들, 그런 작업들이 매우 미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포럼을 통해서 아마도 저기 좀 이승택 시장 계시지만은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렴돼서 이제 그 다른 몸짓으로 오늘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오늘 이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예술인들, 현장 예술인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끊임없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오늘 그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인데 이 꿈은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참여한 예총, 민예총이 꾸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승택 이사님 어디 가셨죠? 이렇게 예, 좀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 재단이 어떤 꿈을 꿀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예총의 꿈보따리, 민예총의 꿈보따리를 선물하는 그런 자리네요. 그래서 우리 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관계자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패널 분들의 얘기, 오늘 또 발제해 주신 분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20살에 맞게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예총에서 이렇게 바라는 말씀이 나왔다면 우리 예총에서도 또 바라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를 믿고 그냥 다 말씀하십시오. 20주년을 맞아서 축하하는 자리니까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것처럼 너무너무 저희들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예로 한 38년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예를 들어서 요새는 생활 이런 문화가 많이 우리 제주도에 주를 이룬다면 저희들의 전업작가들은 설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의 전업작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정도에는 저희가 많은 것을 수용하고 또 저희도 배워야 되니까 이제 2주
도외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올 때는 저희들이 배울 것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지어주고 또 그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을 위해서 이주 작가들이나 이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제주 재단이나 우리 예총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한 것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드려야 하는 거로 그전에까지는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재단 심의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알고 근데 많이 세월이 지나지도 않고 7, 8년 정도뿐이 안 지난 지금 현재는 우리 제주도에 기존에 있는 원주민 작가들의 설 곳이 너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 어떤 이런 사업을 예산을 신청을 하고 해도 기획력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제주도 원주민들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글자 하나 토 하나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 낙과 당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앞으로는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제주 지역의 예술 문화인들 완전히 원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저는 감히 이렇게 선차적인 차별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 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저희들도 서서히 한꺼번에 변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그러한 것을 기획이나 어떤 나름대로 운영 방침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제주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점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무조건적인 거로 아니고 이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만약 예를 들어 기획이 이쪽에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획에 딸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들 스스로가 안 되고 그러면 예산은 그런 걸 받아야 될 때 했을 때는 기획자한테다가 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원주민들 스스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예술인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죠. 뭐 문화 원주민 뭐 이런 용어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페이퍼워크이 뛰어난 전문가들의 그 서류 심사만으로 예산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면 이제 좀 원정으로 오는 그룹도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부서나 재단에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전 문화예술위원장님, 저는 선배를 존중하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한 3분? 예. 방금 우리 이종영 이사장 얘기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기자분도 와 계신데 저는 이게 만약에 언론에다가 제주가 인구 문화예술인 한 명당도 아니고 제주도 인구 한 명당 문화 관련 예산이 48만 9,800원이고 전국 최고고 전국 평균보다 4.8배가 많다라고 하는 게 보도되는 순간 정말 제주도 많은 예술인들이 박탈감을 느낄 거예요. 나한테 딴 거 전혀 못 느끼는데 이 돈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이거? 누가 가져갔길래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 많은 돈들이 어디가 있을까? 물론 이게 뭐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는 걸 포함해서 계산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참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2%에서 3%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위원장 할 때. 근데 그 3%라고 하는 게 1%가 늘어났다 하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체감이 돼야 돼요. 체감이 안 된 상태에서 3%면 어떻고 4%면 어떻고 5%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보다 좀 세밀하게 예산 직접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하고 재단하고 예술단체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뭐 만나는 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참에 저희 시간이 마지막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도 만약에 제주 문화예술이 성이 되면 문화예술인 중에 코로나가 없더라도 제주도에서 문화예술 섬이 되려면 문화예술인 중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저는 문화예술인이 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화예술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 받지 못하다가 나 자랑스럽게 나는 제주의 문화예술가라고 얘기할 형편이 못 되면 코로나의 어려운 상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제주도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저기 정책 개발에다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섬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를 생산하는 예술인들만의 몫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도민들이거나 향유하는 관광객은 4년 전에 어떤 문화예술의 섬 때문에 한 10개월에 걸쳐서 10차례의 토론회를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왔는데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 100사람, 예술가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문화예술의 섬을 정의하는 바가 다 달라요. 무엇이 문화예술의 섬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냥 대강에 낸 결론은 문화예술의 섬은 결과가 아니라 가는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어디 완성된 목표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끊임없이 가는 과정이라 이게. 그럴 때 예술인과 도민과 함께 가는 게 문화예술의 섬이 돼야지 행정이 앞서고 예술인들의 무관은 아닙니다만 끌어가려고 할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게 문화예술의 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참여와 소통인데 이 참여와 소통에 초대된 그 사례의 집단이 예총과 민예총 그리고 행정의 이제 정책 위반 그리고 저보다 그 초대 문화예술 섬에 대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는 사실은 제주도의 가난한 예술인에 대한 그 빚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의원하면서 이 문화 쪽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정은 3%에 가까운 예산을 기꺼이 문화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나왔고 또 다양한 그 창작의 그 사례들이 나왔죠.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은 우리의 도민들은 기꺼이 그들이 펼친 문화예술 공연장에 자신의 지갑을 열고 그 예술인들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장도 따로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생산자 입장에서만 됐으니까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이제 일단 놓치기 전에 제가 20살이 된 우리 재단에게 좌장으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이제 이렇게 늘었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위상만 는 게 아니라 예산도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제가 의원일 때 제가 찾아본 자료를 보게 되면 2018년에 25억, 2019년에 28억,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업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몇 배로 증가가 됐죠. 그리고 제주도의 그 문화예술 분야에 이제 재단이 대단히 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이제 그 생산자인 문화예술인 그리고 도민들의 그 수요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제주도정은 행정의 그 문화정책 위반하는 부서는 또 어떤 식으로 연대를 재단과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그 약속으로 듣겠습니다. 예, 저희 도에서는 그 문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까 그 김수열 토론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원래 그 문화 거버넌스 원래 구축을 해서 지금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거버넌스에는 그 우리 도와 행정시 그 문화예술인 단체 예술인 그리고 유관기관인 재단 영상산업지원 모든 이런 그 각 예술 분야에서 다 모든 분들이 참여해갖고 그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라든지 그다음 저희들이 그 문화예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한 그는 정책적인 개발 이런 부분에서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들도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국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그 예술인 복지기금 그런 설치 조례를 지금 추진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예술인들이 그 창작 활동이라든지 생활 안정을 지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고, 그리고 그 재단과도 항상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예술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 파악하면서 그 새로운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가 그 문화의 예술의 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그 위드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 특히 문화 생태계 이 부분을 제가 좌장으로 맡으면서 그 선물처럼 많은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이 이제 20살에 더 맞는 그런 위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신 패널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후에 저희는 문화 세션으로 포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